표지 이야기, 사진, 글 조병성. 미랄 문학회 회원이자 구적 화가로 활동 중인 환미순 작가의 흐르는 열정의 파돛꽃 자유, 개인전이 10월 13일부터 19일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신 마비의 몸을 안고 입으로 그림 붓을 잡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의 모습으로 작품에 담았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을 함께한 박정자 자매와 한미순 작가입니다. 단장 칼럼 80번째 가슴에 새긴 안부 편지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초겨울의 쌀쌀함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더욱 그리운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의 멋진 어느 날, 오랜만에 한 자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랄보 읽다가 단장님 생각나서 보내요. 때로는 미랄보를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난 적도 있었는데 미랄보가 500호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큰딸 은지는 벌써 고2겠네요. 둘째 은서는 중학생이 됐겠네요. 제 조카도 은서나이랑 같은데 제 조카는 고모인 저에게 늘 종달새같이 종알거렸는데 중학생이 되는 순간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9월 1일이 단장님 생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많이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미랄보 보니까 언니가 통증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파서 통증으로 힘드는지요. 간만이라 그런지 쓰다 보니 카톡이 길어졌네요. 짤막한 안부 인사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 안에 참 따스한 마음의 고운 향기가 풍겨 나오는 듯 했습니다. 꼼꼼하게 미랄보를 읽어가며 미랄의 소식을 접하고 미랄보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장애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미랄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학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에게 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전한 자매에 대한 소개를 못했습니다. 지체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자매는 예전에 화요 모임과 SIW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모든 미랄 모임, 특히 중보기도 모임과 해외 단기 선교에도 빠짐없이 함께하던 자매였습니다.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역자들과 단원들을 대하며 수줍은 미소로 행복을 전해주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부모님께서 사업을 정리하고 분당에서 경기도 광주시 외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중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미랄 모임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재택근무로 직장 생활도 하고 조용하지만 언제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잊지 않고 안부 인사를 전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자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랄과 저에게 보내신 귀한 위로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들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고후 3장 3절 새번역.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들판이 아닌 가슴판에 쓰신 편지인 우리들, 각자의 가슴에 쓰인 그리스도의 편지를 붙들고 이 시대를 위로하는 통로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여 초겨울의 쌀쌀함을 따뜻한 온기로 녹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랄 가족 일상, 슬기로운 미랄 생활 시즌 3. 쌀쌀해진 날들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 몸과 마음이 움츠려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미랄 가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랄 가족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랄 복지재단과 지구촌 교회 서울 예성응급재단이 생일 케이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10월 11일. 박지훈 형제의 생일을 종로 미랄 선교센터에서 축하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고 있으며 요즘 말씀과 찬양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배우경 전연기 집사님, 10월 17일. 배우경 자매, 10월 21일 부부의 생일을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축하했습니다. SIW 기도 모임 화상에서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10월 18일. 정지훈 자매의 생일을 종로 미랄 선교센터에서 축하했습니다. 요즘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이규성, 10월 22일. 이규성 집사님의 생일을 한국 미랄 선교단 본부에서 축하했습니다. 매월 미랄보 발송 봉사를 하십니다. 소리보기 사역. 소리보기가 10월 21일 서초 구립 노인 요양센터에서 사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외부 사역이며 서초 구립 노인 요양센터에서도 소리보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외부 손님이라고 하네요. 함께한 사역자들은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았고 야외에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연극 너와 나 그리고 멋진 하루 연습. 세상에 섞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면서 장애인에 대해 전혀 편견 없이 동행하는 비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연극의 중심을 이룹니다. 배우들은 11월 25일 공연을 목표로 지구촌교회 서울 사랑채플에서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한미순 작가 개인전. 미랄 문학회 회원이자 구족화가로 활동 중인 한미순 작가의 개인전 흐르는 열정의 파도꽃 자유가 10월 13일부터 19일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신 마비의 몸을 안고 입으로 그림붓을 잡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의 모습으로 작품에 담았습니다. 성경 읽기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 단원들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기, 듣기 5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랄 사역, 한국 미랄 선교단 42주년 감사 예배,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7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장애인들을 향한 국률함이 있었습니다. 미랄의 태동은 그 7명의 청년들에게 있는 장애인들을 향한 뜨거운 국률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10월부터 시작된 그 국률과 사랑이 흘러 한국 미랄 선교단은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는 중년입니다. 중년이 된 한국 미랄 선교단. 이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은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에 지구촌 교회 서울 사랑채플에서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미랄 가족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작은 인원이나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 감격이었습니다. 미랄에 지나간 흔적이 담긴 사진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랄 초창기 단원들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간 단원들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영상은 미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미랄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이어진 조수정 간사의 기도는 미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이 한국 미랄 선교단 42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미랄에 대한 감사가 담긴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감사였습니다. 이쯤에서 소리 보기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이 담긴 특송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 베푸신 은혜에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마음이 감사는이라는 곡을 통하여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진성민 단원의 성경 봉독에 이어 이사장님이신 조봉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중인 우리에게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랄 가족에게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섬기는 방향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사는 지구촌 교회 분당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준우 교수와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의 구자영 소장이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구자영 소장은 미랄의 태동을 함께했던 창립 멤버로 장애인 선교가 전무했던 시대적 상황과 그때의 한국 미랄 선교단 존재 의미를 생생히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랄에서 잊을 수 없는 사진과 함께 사연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서 미랄 모임의 김영식 전 부단장의 사진 이야기는 추억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4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국 밀알 42주년 구행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단원들의 참여 속에 많은 작품이 올라왔는데 미랄을 향한 단원들의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42주년 감사 예배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미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미랄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알고 고백했던 42주년 감사 예배. 앞으로 미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42주년 구행시. 미랄상 박치훈. 한.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로 변모하듯이 국. 국보급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밀. 미랄의 정신으로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알. 알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올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사.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십. 십보라 모세의 아내의 지혜와 용기로 지낸 미랄의 세월. 이. 이처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임재 주신 사랑을 주. 주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년. 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42주년상. 이주화. 한. 한 줌 두 줌 사랑을 모아 나누는 따스한 마음. 국. 국화꽃 그윽한 향기가 되어 밀. 밀물처럼 밀려와 알. 알알이 알토란 같은 열매가 된다. 사. 사랑하는 마음이 십. 심리를 지나 만리를 가니 이. 이슬처럼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 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처럼 년. 연년이 이어져 내려온 미랄 사랑 나눔은 영원하리라.
믿음상 임혜연. 한, 한국 미랄선교단 국, 국보급 제1호입니다. 밀, 밀려오는 이 감동, 알, 알 수 없는 이 벅찬 기쁨, 사, 사심 없이 오로지 십,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이 사역에 매진하며 달려온 시간들. 주, 주님, 당신은 아시죠? 년, 당신을 향한 저희의 이 뜨거운 사랑. 연도가 가고 달이 바뀌어도 저희의 이 믿음 변함없이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특별상 이관혁. 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국, 국가 지정병원에 밀, 밀접 접촉자라 검사해보니 걸렸습니다. 알, 알약 먹고 사, 사경을 헤매다 십, 10년 감수했습니다. 이, 이제부터 주, 주님만 의지하고 연. 연모하며 살겠습니다. 위 구행시는 이관혁 단원의 경험담은 아닙니다. 김정선. 한, 한 알 한 알 너를 찾고 만났습니다. 국, 국자로 떠보니 42그릇이나 되었습니다. 밀,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알, 알 하나가 커다란 알이 되어 아름다운 미랄 공동체 열매가 되었네요. 사,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 십, 십자가 앞에서 42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요. 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년, 년년을 이어온 주기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문병욱. 한,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국, 국화같이 향기 나고 밀, 밀가루처럼 고우며 알, 알맹이 가득한 사, 사심 없는 그 사람. 십, 십수백만 년 지나도 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주, 주 우리 예수님. 연. 연두빛 미랄과 42년간 함께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 미랄 공연. 서울시 공모사업 연극 너와 나 그리고 멋진 하루, 부제, 달밤 체조, 김학장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서울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랄의 가장 적당한 장르와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미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계몽을 주제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기획 의도.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과연 어떤 모습과 생각으로 존재하는 걸까? 세상에 섞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면서 전혀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이 동행하는 비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연극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 편견이 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연극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아, 그래 이게 편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하고 그 편견이 개선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 먼저 장애인들에게 삶에서 만나는 에피소드를 공모하였고 그 다음에 공모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최은영 작가와 의논하며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지인 소개, 미랄보 공모 광고, 각 장애인 단체 공모를 통해 배우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배우들은 11월 25일 공연을 목표로 지구촌교회 서울 사랑채플에서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미리 보기. 연극에서 비친 영석과 영미, 수철의 삶을 통해 장애인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정한봉 대표와 황 비서, 그리고 노인 한 분과 행인 여자의 생각을 통해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편견을 말하였습니다. 특히 정한봉 대표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사건을 말하므로 유튜브 독자들이 공감하게 극을 구성하였습니다. 레디, 액션! 정성껏 준비한 이 연극을 보며 장애에 대한 편견이 전부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만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연습에 집중합니다. 11월 25일 오후 7시 유튜브 한국 미랄 선교단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배우 소개 민지 25세 대학생 배우 지망생 남자친구가 시각장애인 사진 윤여빈 뮤지컬 배우 영석 25세 시각장애인 민지의 남자친구 음악 전공 시각장애가 있지만 셀카의 달인 사진 이근아 시각장애인 성철 28세 영석의 선배 복학생 사회복지학과 자칭 락커 사진 진성민 뇌병변 장애인 수철 40세 뇌병변 장애 공연기획 및 작가 영미보다 나이는 많지만 공연예술에 입문은 후배 사진 전용기 뇌병변 장애인 영미 35세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소리보기 상임 연출 20대 초반부터 공연계에서 지내온 젊은 공연기획 연출가 사진 정유미 지체장애인 전문 배우 정한봉 대표 50세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장애인 공연을 후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어려운 시절을 보내 돈 욕심과 자수성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사진 김광희 한국 미랄 선교단 간사 황비서 31세 정한봉 대표 수행비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S대학을 나와 많은 월급과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 정한봉 대표의 회사에 취업 사진 황다솔 한국 미랄 선교단 간사 전문 배우 엘리베이터 노인 1 자기만 아는 옹고집 노인 행인 여자 1 장애인에 대한 몰 이해로 몰 상식적인 여자 사진 최윤영 연출가 전문 배우 엘리베이터 노인 2 장애인 손주가 있는 할머니 장영민 한국 미랄 선교단 간사 소리보기 멤버들 양남규 김은비 김윤정 김학창 기획 미랄 가족 이야기 아들을 위한 아빠의 꿈 박영호 한국 미랄 선교단 2013년 뇌출혈을 일으켜 왼쪽 몸이 불편해진 편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을 통해 많이 회복되어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서 해냅니다. 가까이 사시는 어머니가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등 가사를 돌보아 주십니다. 뇌출혈이 오기 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아이들 셋을 아내와 함께 키우며 사는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새로 문을 연 마트에 업무 지원을 나갔을 때 뇌출혈이라는 병마를 만났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떴을 때 내 몸 같지 않은 왼쪽 손과 발, 절반은 남의 살 같은 얼굴, 여러 사물이 겹쳐 보이는 왼쪽 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불편함이 무서운 공포가 되어 덮쳤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간호를 받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예전의 남편과 아빠가 되기 위해 치료와 재활에 몰두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없는지 전과 같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이런 나를 바라보며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장애가 있는 아빠가 곁에 있으면 위축된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장모님에게 찾아가 이혼할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내와 아이들도 제 결심이 변하지 않자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준이가 아빠를 따라 살겠다고 돌연 선언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랑 살겠다는 거야? 아빠는 이제 몸이 불편해져서 걷는 것도 힘이 들어. 그래서 준이가 아빠랑 살면 힘들 거야. 엄마를 따라가. 아니야. 다 엄마를 따라가면 누가 아빠를 지켜줘. 내가 아빠 옆에서 아빠를 지킬 거야. 순간 가슴에 쏟아진 눈물은 멈추지 않는 비가 되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준이의 마음도 돌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이는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하고 끼가 많아 연예 기획사에 발탁이 되어 현재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는 연습생입니다.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지 않은 연습생이지만 준이가 보내는 사진과 동영상은 아버인 제게 큰 힘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기획사 숙소에서 지내며 훈련하는 준이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파옵니다. 다른 멤버들의 부모처럼 나서서 뒷바라지도 못하는데 힘든 내색하지 않고 말없이 견디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빠, 기획사에서 부모님들과 회의를 한대요. 그래? 아빠는 못 가. 대신 큰아빠, 큰엄마 가시라고 할게. 아들의 기획사 회의에 저 대신 형님과 형수님이 갑니다. 어느 날은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아들을 보고 숨어버렸습니다. 행여 몸이 불편한 아비 때문에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준이와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자고 말입니다. 준이는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 되고 저는 세계 최고의 보치아 선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준이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팡이를 짚고 몇 발자국 걷는다는 이유로 선수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은 휠체어를 타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 저도 선수 등록이 되어서 세계대회에 나가 준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송 선교사 이야기 8번째. 떨리지만 멈추지 말고 가기. 최승미, 태국 큰빅 복지 선교센터. 얼마 전부터 유하와 미나가 자꾸 은행에 가자고 합니다. 은행을 왜 가자고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에 가서 좋아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비자를 위해 통장 개설할 때와 서류를 발급받을 때 단 2번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길래 은행의 실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스무고개 하듯 은행이 어떤 곳인지 가서 무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곳이 은행이야? 한번 찾아봐. 여러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어느 순간 멈춥니다. 손가락으로 망고나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잖아. 여기가 은행이야.
그제야 여행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리킨 사진은 피사룰록 큰복터 망고나무 앞에서 찍었습니다. 매번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여행 대신 은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나 봅니다. 지난 6월에 피사룰록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 태국은 방콕을 기점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아 한참 동안 피사룰록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곳 생각을 종종 했나 봅니다. 그간 김민수 선교사는 백신 접종을 마쳤고 저는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도 검문소가 세워져 이동이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지난 추석을 큰복터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려갈 때 늦은 추석 분위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한식당 아리랑에서 잡채, 녹두전, 설렁탕, 떡만둣국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성용기 집사님이 보내준 마스크도 넉넉히 챙겼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자고 있던 아이들을 차에 태워 산을 4번 넘었습니다. 날이 훤히 밝아 도착한 큰복터. 준비해간 음식으로 정겨운 추석상을 마련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큰복터 곳곳을 뛰어다닙니다. 발달장애 청년의 삼터이자 놀이터가 될 미랄복지 선교관 건축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큰복터 가운데 비어있던 땅에 2층 건물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예배당, 보람차게 일할 카페, 다양하게 활동할 주간 보호실,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 운동 재활실이 마련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분들이 생각나 더욱 감사했습니다. 장애는 전생의 잘못으로 겪는 불행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들만의 외딴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이 찾아오고 찾아가는 소소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레 어울리는 삶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사룰록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 잠깐이라도 어울릴 수 있는 어딘가를 만나길 바라면서요. 한국어를 가르치며 태국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권지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래수안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며 학교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요승 이은희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인이 드문 피사룰록에서 만난 터라 정겹고 따뜻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대학생과 큰복터 장애 청년이 어울리면 좋겠다는 바람, 공유했고 공감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 구제의 대상인 장애인을 벗과 이웃으로 만나는 건 새롭고 보람찬 기회입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고 새겨야 할 단단한 마음가짐도 배웠습니다. 같은 동네 선배 선교사이자 동역자에게 앞으로도 정답게 어울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피사룰록 여행을 마치고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가는 길. 글로벌 호프 타일랜드 한국어 교육실 창문에 쓰여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떨리지만 멈추지 말고 가. 치앙마이에 온 지 8개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이제 피사룰록으로의 여행이 아닌 이사 준비를 조금씩 해야겠습니다. 피사룰록은 도시화된 치앙마이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내년 3월 이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태국에서의 하루하루 여전히 낯설고 새롭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떨리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떨리지만 처음과 지금처럼 멈추지 않고 조금씩 걸어가겠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여러 가지 떨림을 꼭 끌어안고 걷는 큰복터 이웃에게 샬롬이 깃들길 마음껏 응원합니다. 또 안부 전할게요. 사진 생략.